HSD 엔진은 건조량 증가에 대응하고 CO2 규제 시작에 따른 친환경 엔진의 R&D 및 설비 투자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904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했잖아요. 설비 투자는 친환경 엔진 제작이 늘어남에 따른 생산 효율 및 공기 단축을 위한 캐파 확충으로 알고 있는데 캐파 증설 시 현재 캐파 400만 마력에서 얼마나 증가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약 5에서 600만 마력까지입니다. 친환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스 엔진 DF 엔진에 대한 캐파도 증축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합해서 5에서 600 마력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설정된 것보다 더 작게 증설이 될 수도 있고 더 많게 증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치니까요. 5에서 600만 마력까지 캐파 증설을 예상하지만 어쨌거나 변동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유상증자는 설비 투자도 있었고 R&D 비용도 있고 차입금 상환도 있었어요. 또 유상증자의 목적 중 또 다른 하나였던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엔진 R&D는 언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대략적인 개발 로드맵이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 말고 현대중공업은 메탄올 추진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은 아무래도 조선소가 지금 엔진 사업부 그쪽 하나다 보니까요. 머스트 쪽은 저희 측에서도 메탄올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촉이 오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금 확보되고 빨리 되면 메탄올 같은 경우는 완성된 도면이 있다 보니까요. 시설만 이제 확장이 되면은 저희는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납기는 25년에서 26년에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메탄올은 바로 완성 도면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서 25년에서 26년쯤에 완성이 되는 거군요. 암모니아는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직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의 경우는 암모니아를 할지 메탄올 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금 확보 말씀해 주셨는데 자금 확보는 유상증자로 자금이 확보된 게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요. 확보가 됐는데 저희 쪽으로 아직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2022년 1분기 신규 수주는 4천억 원 정도였고 수주 잔고는 1.4조 원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였다고 알고 있어요. 2분기 신규 수주는 어느 정도고 수주 잔고는 어느 정도인가요? 수주 잔고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 기준으로 약 1.7조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내에 저희 최고 수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수주는 약 8천억에서 9천억까지 지금 그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때요. 수주 공시 있잖아요. 발표된 수주 공시 이외에도 발표되지 않은 수주 공시들도 있는 건가요? 그게 더 많죠. 어떻게 보면요. 기준 금액이 어느 정도 넘어야 수주 공시를 하는 건가요? 저희 작년 매출액의 5%요. 공시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금액들을 안 하는데요. 총 금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5% 넘는 게 훨씬 더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건수별로 봤을 때는 5%가 안 되는 건들이 많다 보니까요. 최근에 발주되는 선박들은 듀얼퓨엘 추진 엔진 채택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올해 신규 수주 중에 듀얼퓨엘 엔진 경우에 비중이 얼마나 드나요? 상반기 기준으로 보시면 6에서 70%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작년 말이 55%였으니까 그 이상 지금 되고 있고요. 특히 상선에서의 듀얼 퓨엘 엔진 채택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월 달만 1분기 제외하고 2분기만 봤을 때는 상선에서의 듀얼 퓨엘 엔진 채택률이 약 90% 정도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실적 업데이트가 되면 약 46% 정도 상승해서 듀얼 퓨엘 엔진 채택률도 같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중국향 듀얼퓨엘 엔진도 수주 확대가 있다는 레포트도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중국향 매출들도 듀얼퓨엘 엔진 수주가 증대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듀얼 퓨엘 엔진이 수주되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조선소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지긴 해요. 아무래도 중국은 자국 발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글쎄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유럽 선주가 아닌 이상 그냥 쓰는 컨테이너에서 듀얼 퓨엘 엔진 안 쓰는 그런 선주들도 꽤 있어서요. 수주 공시에서 계약 종료일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있어요. 22년 7월 6일 날 공시됐던 300억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공시 보면 종료일이 25년 6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종료일이 납품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납품일이에요. 보통 HSD 엔진의 리드 타임이 18개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 이건 3년 정도인데요.
3년에 걸쳐 수주를 받은 엔진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한다는 건가요? LNG선이잖아요. LNG선은 아무래도 납기까지가 조금 더 걸리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저희가 평균으로 해서 18개월이지만요. 2년 넘는 프로젝트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진 타입에 따라 다르니까 무조건 다 18개월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2년 더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거의 3년 정도니까 투자 종료일 전에도 납품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수주 공시에서 종료일이 납품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전에도 납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웬만해서는 저희가 납품일 맞춰서 해요. 웬만해서는 더 빨리 납품이 되는 경우보다 차라리 며칠 더 이후에 납품되는 경우는 꽤 많이 봤어요. 빨리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매출액 수준으로 유지되는 높은 원가가 1분기 적자의 원인이었는데, 이러한 기조는 상반기 지속될 것이라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1분기 때는 일단은 원자재 상승분에 대한 그런 충당금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2분기 때부터 저희가 반영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과거에 20년도 말부터 21년도 상반기 때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에 대한 상승분을 충당금을 다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2분기 때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상승된 거를 2분기 때 다 반영을 할 거라서요. 2분기 때는 저희가 실적을 안 좋게는 보고 있어요. 충당금 말씀해 주셨는데, 강제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2분기 이후에 충당금 추가 설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 2분기 때 충당금 설정을 해서 저희 원가 매출 쪽에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손실이 이번 2분기 때 반영될 것 같아요. 1분기에 충당금을 안 쌓았다는 게 작년에 미리 쌓아뒀던 충당금으로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걸로도 대체가 안 됐어서 그 이상으로 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설정을 했었거든요. 철판 가격이 거의 100% 이상 올랐잖아요. 그거에 대한 충당금 설정은 작년 3, 4분기 때 이미 다 반영을 했고요. 올해 초에 또 거의 10% 이상 오른 것들은 저희가 2분기 때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저가 수주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반영된 수준은 언제부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는 2021년 3분기 때부터는 원자재 상승을 반영해서 수주를 받았고요. 저희가 충당금을 그 이상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자재 상승 이슈된 것들은 그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로 갈수록 높은 성과를 기반으로 수주한 물량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를 전망하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4분기 때는 그래도 약간 턴어라운드는 보고 있어요. 근데 4분기 원래 올해 자체 흑자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자재 상승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폭이 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흑자는 힘들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하여 2분기는 충당금을 쌓은 것과 원자재 가격이 반영 안 된 저가 수주가 매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원자재 가격이 반영된 수주들이 매출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